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간의 전쟁 관련 이 전황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정말 대박, 초대박, 화끈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흑해함 대 기함, 슬라바급 순양함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한미사일 맞은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소식. 지금 양사방에다가 모르스보 때리면서 구조해달라라는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관련 소식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고, 이 모스크바함은 어떤 벤지, 이거 조단위의 자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심리전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심리전을 했는데 그 가짜가 들통이 났고,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 국내 사회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심리전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에 입각한 심리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 러시아 큰일 나게 생겼네요. 보겠습니다. 마리우폴 도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여전히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1000명 이상이 집단으로 항복했다거나 우크라이나 해군 육전 여단 병력이 전멸 직전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러시아의 공작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런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4월 초 마리우폴 전투 중에 아조프 연대 점령지를 소탕한 뒤 현장에서 미군 고위 장성을 체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미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인 로저 L. 클루티어 주니어 소장으로 확인되었다고 러시아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전 계정인 포모사 클럽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친러 성향의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가짜뉴스는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얻은 첩보다라며 러시아군이 아조프 연대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미군 소장 한 명을 체포했으며 그의 체포 이후 펜타곤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를 간청하며 그의 석방을 요청 중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러 성향 인사들은 미군이 노골적으로 네오나치를 돕고 있다 라며 미군 현역 소장이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잡았다 라고 성토했는데요. 이 가짜뉴스를 접한 나토 최고사령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최고사령부 공보실은 현지 시각 13일 그 뉴스라는 것은 클루티어 장군의 계급과 직책부터 오류라며 그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나토 지상구성군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장이며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했다던 4월 5일에 터키에서 열린 제46차 지상작전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했다라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가짜뉴스 공세는 전황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자국병사들의 전쟁 범죄 행위로 국제 여론마저 악화되자 우크라이나와 이를 돕는 서방 세계에 네오나치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교차 검증을 하면 드러날 거짓말을 철석같이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제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장군인데요. 이 사람을 잡았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그게 4월 4일 러시아 선전 계정으로 판단되는 포마사 클럽이라는 계정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그걸 우리 한국에도 친러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봐,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 지금 네오나치하고 지금 짝짝꿍해서 버리고 있는 이걸 지금 푸틴이 정의의 심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증거야. 라고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엄청난 이 정황을 잡았다는 그런 선전을, 기쁨에 찬 선전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이 아조프 연대와 이 투스타가, 미군 투스타가 진짜로 연합작전을 했다면 그런 프레임 쓸만한데, 이런 4월 4일 뉴스 지금 벌써 열흘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못 참았던 나토 사령부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그 사실이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그게 답을 했는데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2년 전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지금 포모사 클럽은 아프리카군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토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다. 틀렸고 계급도 직책도 다 틀렸다. 그리고 그 잡았다고 하는 그날 터키에서 이거 하고 있었다, 연설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여주죠. 바로 이 사람인데, 여기 루테넌트 제너럴, 즉 중장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레드컴 커맨드, 그러니까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다 라고 직함까지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일날 그 아조프스탈 제철소가 아니라 터키에서 연설 중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뭐 네오나치 프레임을 씌워서 막 이 푸틴을 마치 정의의 이 전사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다는 게 정말 참 뭐 그들의 생각을 제가 바꾸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지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한 그들의 주장들을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반드시 교차 검증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퍼지고 있는 뭐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나왔죠. 1000명의 우크라이나 군 해군 육전 여단을 사로잡았다라는 보도 나오죠.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미 전쟁 연구소가 또 팩트 체크까지 해줬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1000명을 잡았다, 800명을 잡았다, 또 미군 소장을 잡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마리우폴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군 36 해군 육전 여단, 그리고 아조프 연대가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항전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북쪽, 마리우폴 북쪽에 있던 36 해군 육전 여단 병력 일부와 아조프스탈 제철소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래서 공격하던 체첸군이나 도네츠군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라는 게 진실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교차 검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러시아 큰일 났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전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몇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민심을 강타할 핵폭탄 하나를 러시아에 던졌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수습한 러시아군 유해들이 러시아군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미하일로 리센코 드니프로시 부시장이 현지 시각 4월 13일 밝혔습니다. 리센코 부시장은 프라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송출되는 러시아어 방송 나스토야시체의 브레미아 TV에 출연해서 우리 시 관할 병원과 영안실에만 러시아군 시신이 1,500구가 넘게 있다 라며, 우리는 러시아군 측에 여러 경로로 접촉해서 유해 송환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센코 부시장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그리고 러시아의 위대한 어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귀한 아들들이 차디찬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다 라며, 우리는 러시아 어머니들이 이곳에 와서 아들들을 데려가기 바라며 이를 희망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센코 부시장이 출연한 나스토야시체의 브레미아 TV는 TV와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러시아어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미정부 출연 매체인데요. 자유유럽방송과 미국의 소리의 관리를 받으며 미 의회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사실상의 심리전 매체입니다. 이 보도는 러시아의 반푸틴 성향 활동가를 중심으로 러시아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제1근위 전차군에서 불거진 임금 체납 문제와 맞물려 러시아 청년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층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침략 전쟁에서 전사한 러시아 장병들의 유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 같은 소식은 지난 2017년 6월 러시아 추모와 애도의 날에 포구를 그대로 맞으며 헌화하면서 전사한 선열들은 비를 맞으며 싸웠다. 나는 설탕이 아니다. 비 맞는다고 녹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푸틴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푸틴 도대체 이 사태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니프로 같은 경우는 뭐 전선 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드네프르강 인근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 중심 지역이 아닌 곳에 시신이 1,500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 전선 지역, 즉 키우 서쪽, 키우 동쪽, 브로바리, 또 뭐 부차, 이르핀 이런 지역들, 여긴 도대체 시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르키우, 수미, 체르니우, 또 지금 이 돈바스 지역, 이지움, 이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의 시신이 방치되었겠습니까? 이 드니프로는 완전히 후방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과거 6.25 전쟁 때 대구 정도 되는 이 정도 후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에서 1,500구의 러시아군 시신을 냉동고에 지금 넣어놨다. 아마도 뭐 냉동창고 그런 거겠죠. 1,500구 정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일반 그런 영안실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RFA 자유아시아 방송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출연해서 러시아 전역에 이제 송출이 되니까 라디오로. 그래서 또 이건 또 TV 매체입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라. 러시아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왜? 러시아 군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대답도 없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대답도 없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전쟁에서 희생한 분들 기억한다. 폭우를 맞으면서 그런 이 쇼를 했을 때 러시아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었죠. 열광했었죠. 근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1근위 전차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이 심상치 않다 지금 러시아 공기가. 왜냐? 이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에 그것도 서류를 위조해서 전문의들을 보내놓고 나중에 그걸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참전 수당도 주지 않고, 그리고 보훈복지도 안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시신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너무 많으면 모스크바에 있는 시민들 깜짝 놀라니까, 동요하니까 조금씩만 가져와 라고 해서 지금 전선에는 시신이 쌓여 있는데 그걸 하루에 한두 구밖에 못 가져가고, 또 지금 전선에는 안 그래도 차량들 모자라는데 그 하루에 한두 구만 가져가느라고 차량 다 징발당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자, 그런데 이 드니프로라고 하는 이런 후방도시에 1,500구가 있다? 1,500구는 왜 있겠습니까?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퇴각하면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후퇴 또는 도주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수습해 나간 시신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전선 지역에서, 전선은 이제 교착 상황이 네 편 내 편 딱 네 지역 내 지역 딱 나눠져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폭격에 사망했다든지 이런 시신들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4월 8일 날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시신 7,000구 정도를 지금 보관 중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7,000구 중에서 드니프로 후방 지역에 1,500구가 있다. 그럼 워싱턴 포스트의 이 보고가 신빙성을 상당히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정말 놀랍게도 4월 10일 기준으로 1,300명이 전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드니프로라고 하는 아주 후방 지역에 있는 도시, 여기에만 해도 벌써 1,500구의 시신이 있다면 키우 서쪽, 키우 동쪽,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그리고 이지움, 그리고 이 돈바스 전선, 또 헤르손, 이 지역 다 합하면 지금 제가 매일 밤 제작을 해서 새벽에 알려드리고 있는 그 전황, 그게 보면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운 그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2만 명,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7,000구다. 그러면은 아직도 못 찾은 시신, 실종 시신, 그리고 러시아가 가져간 시신 2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1,300명이다. 그랬으면 그 나머지 18,0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의 정적이죠. 나발디. 그 나발디의 그런 계파들이 이걸 퍼서 완전히 지금 러시아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나죠. 푸틴은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나발디 그룹들이 당신 자식 중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지금 연락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죽었을 수 있다. 확인해봐라. 라고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이 전쟁 최대의 전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애지중지하는 전략자산으로 흑해함대 기함이자 최강의 전투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흑해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 기함으로 운용 중이며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오데사에 대한 압박 임무를 수행해왔던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 RFS 모스크바함이 현지 시각 4월 14일 새벽 대폭발을 일으켜 침몰 중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리포트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폭발과 화염은 인근 해안에서도 촬영된 적외선 영상에도 잡힐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모스크바함의 폭발이 넵튠 지대함 미사일 피격에 의한 것이며
자신들의 전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함의 사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사일 피격에 의한 것이 아닌 탄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체에 손상이 있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모스크바함은 전술통신망은 물론 모르스부호와 국제공용통신망을 이용해 인근 선박들에게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었지만 13시경부터 구조 요청이 끊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흑해함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모스크바함을 살리기 위해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모스부호를 통해 인근 선박들에게 전달된 내용으로는 선체가 가라앉고 있다며 긴급한 구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모스크바함이 피격된 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상실한 자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는 지상군과 공군에 이어 이제 흑해함대도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이거 충격적인데요. 슬라바급 순양함,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함 중에서 거의 랭킹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완전히 꼭지점에 있는 이런 전략 자산이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12,490톤. 우리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이 1,500톤이니까 세종대왕함보다 한 2,000톤 더 무거운 엄청난 무게고 그만큼 무장이나 뭐가 많이 들어갔죠. 승조원은 무려 480명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뭔가 큰 튜브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이에요. 이게 16발이 있는데 이게 P500 또는 P1000이라는 미사일을 집어넣는데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P500 같은 경우는 마하 3의 속도에 550km를 날아가고 P1000 같은 경우는 마하 3의 속도에 850km를 날아가는 엄청난 장사정 대함 미사일, 그것도 초음속입니다. 항공모함 잡으려고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대공무장으로는 S300의 함상형인 S300 함삼형을 64발 장착을 하고 있고 또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40발을 장착하고 또 이제 AK-630, CIWS 우리 한국 해군의 골키퍼나 펠링스 같은 그런 기관포죠. 그거 6기나 장착을 하고 여기 이제 함포 주포가 있는데 130mm 2연장이에요. 두 문이나 붙어 있는 이거 한 문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는 중무장 순양함입니다. 러시아가 이거 세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함대 기함으로는 이렇게 모스크바함, 그리고 태평양 함대 기함으로는 바르야그함, 그리고 발트 함대 기함으로는 에드미럴 유스티노프함 이렇게 세 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 이 세 척을 다 동원했죠. 그런데 이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하는 바람에 태평양 함대에서 온 바르야그와 발트 함대에서 지중해로 들어온 에드미럴 유스티노프는 이 흑해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동지중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 슬라바급 순양함, 이 모스크바함 한 척으로 전쟁을 지휘하면서 오데사를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방금 밝힌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 이걸 침몰시키게 되었냐? 그동안 이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작전을 벌인 끝에 결국은 침몰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작전을 벌였냐? 무인기를 계속 보냈답니다. 예를 들어 바이락타르 TB2 며칠 전에 바이락타르 TB2 그걸 격추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인기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계속 이 모스크바함의 함대공 미사일을 소진시켰다라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미끼를 계속 던져가지고 계속 함대공 미사일을 소진시킨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인기 하나 잡으려고 하면은 함대공 미사일 한 2발 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소진시킨 이후에 그러면 저 모스크바가 지금 미사일 몇 발 쐈다. 그런데 함대공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40발, 중장거리 미사일이 64발이 있으니까 중장거리 미사일만 다 소진시켜버리면 단거리 미사일 그건 성능도 안 좋고 하니까 일단 한번 때려볼만 하다라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중장거리 미사일의 소진된 거 S300 그거 소진된 거 다 계산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됐다 하고는 넵튠 지대함 미사일 4발을 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2발은 요격이 되었고 2발이 맞았는데 탄약고에 유폭이 일어났고 이렇게 탄약이 많으니까 유폭이 있겠죠. 유폭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침몰.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침몰되고 있는 그 적외선 영상 사진인데 이게 사실 이 사진이 지금 이미 사실이라고 나왔으니까 사실이겠죠.
자, 모스크바 함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모스크바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오늘의 이 러시아의 현실을 침몰하는 러시아의 현실을 그대로 이름조차 보여주는 상징하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런 대사건인데 이 모스크바함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냐. 이 정도 군함을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런 능력의 군함을 새로 만든다. 지금 현재 물가로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 들여야 되겠죠. 우리 한국군이 이 정도 어떤 자산의 군함을 만든다.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들여야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무기체계가 한 번에 지금 침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 단위의 무기체계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미끼를 던져가면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무기들도 던져가면서 미사일 소진시키고 결국 요격 미사일 다 소진한 걸 보고 이제 미사일 4발을 때려가지고 그 중에 2발을 명중시켜서 격침. 와, 러시아 진짜 이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탱크들 지금 다 박살나가지고 아마 앞으로 한 10년 동안 다시 이 살려도 지금 현재의 전력을 되살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데미지를 지상군에서 입고 공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10분의 1 현재 지금 뭐 한 8분의 1 정도가 전투기가 손실되었고 앞으로 계속 전쟁이 더 지속된다면 한 3분의 1 이상 사라지겠죠. 그런데 함대마저도 이 흑해함대 특히 기함 사라지죠. 또 방공호위함 하나 격침되었죠. 상륙함들 지금 연일 격침되었죠. 자, 이 흑해함대 전력은 또 어떻게 할까? 세바스토폴 마저 뺏겨서 그 흑해함대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 자신들이 2014년에 그랬듯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 함대들 다 압수해버렸거든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흑해함대 전부 압수당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전과 우크라이나가 올린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뭐 혹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사실이 아니라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도 사실은 좀 흥분이 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전과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